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델은 바로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 구조도 간단하고 활용할 영역도 많은 좋은 신경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토인코더의 중요 개념, 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활용 영역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토인코더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압축한 후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코더라고 합니다.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더 작은 차원으로 압축합니다. 이 압축된 표현을 잠재 공간 또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디코더라고 부르는데요.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압축된 표현을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려 합니다.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깝게 복원합니다. 오토인코더의 학습은 셀프 지도 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지도학습법, 교사학습법으로 신경망을 학습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CNN의 경우는 주어진 이미지셋에 대응하는 정답, 라벨을 주어서 이미지의 특징과 정답 간의 관계성을 신경망이 학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도학습 방법은 신경망이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출력을 예측하도록 훈련됩니다. 그러나 비지도학습 방법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이 데이터에 내재된 구조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오토인코더의 학습에도 출력값이 주어지지 않으며 오토인코더는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과 분포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이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와 복원된 데이터 간의 차이, 즉 재구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토인코더는 주어진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토인코더는 결국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과 거의 똑같은 출력을 만들어내는 신경망인데요. 결국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잡아내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잠재 공간에서 일어나는 차원 축소 때문입니다. 차원 축소란 데이터의 특성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이는 계산 효율성을 높이고 노이즈를 줄이며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중요한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의 책을 3페이지 요약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의 책에는 많은 페이지와 정보가 있지만 요약본은 핵심 내용만 간추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특징만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특징만 남은 요약본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원본과 비슷한 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토인코더가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오토인코더는 원본 데이터를 제한된 크기의 잠재 공간을 사용하여 최대한 근접하게 생성해내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가 갖는 중요한 특성을 잡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 오토인코더의 학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쉬운 계산을 위해 간단한 모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초기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 값을 넣을 경우 순전파 계산은 다음과 같이 두 식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z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z값을 여기에 대입합니다. 이렇게 디코더 가중치를 대입을 하고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 xhat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전파는 계산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을 구해볼 차례입니다. 오토인코더의 손실 계산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출력값을 대입을 하고 이렇게 입력값을 배치하면 이렇게 입력값과 출력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는 간단한 MS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손실은 간단하게 0.16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역전파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역전파를 이용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W 디코더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는 경사하강법의 가중치 업데이트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del L, del W 디코더는 다음과 같이 체인 룰에 의해서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SE 공식에 의해서 del L, del Xhat은 다음과 같이 바뀌고 다음 Xhat 공식에 의해서 del Xhat, del W 디코더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또 xhat을 xhat이 시그모이드 z 곱하기 w 가중치 디코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간략하게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 인코더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 L, del W 인코더도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SE 공식에 의해서 del L, del Xhat은 다음과 같이 바뀌고 그리고 del Xhat, del G는 다음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Z 곱하기 가중치 W 디코더는 Xhat이기 때문에 다시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공식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시그모이드 앞에서 봤던 시그모이드 X 곱하기 W 인코더 또한 Z 값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을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또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구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남은 것은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영상을 처음부터 쭉 봐오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가중치 경사하강법은 결국엔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역전파를 구하고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학습의 전부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리고 학습률을 0.01로 우리가 하기로 한다면 새로운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아주 미세하지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하게 되면 잠재 공간 Z는 입력값의 핵심 특성을 표현하는 압축된 형태의 피처맵을 형성하게 되고
입력값과 거의 동일한 출력값을 내는 오토엔코더의 신경망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토엔코더의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토엔코더의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토엔코더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차원 축소 그리고 축소된 잠재 공간으로부터의 데이터 생성 기능으로 인해서 중요한 특성을 학습하는 특징이 있고 또 이미지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데이터를 복원하는 등 그런 일들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는 이러한 주요한 특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스캔된 문서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의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흑백 이미지의 컬러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등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많은 쓰임새가 있는 좋은 신경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오토엔코더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는 딥러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오토엔코더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